해운대가 옛날 해운대 같지 않아요. 3위를 한 게 있어요. 1위가 어딘지 아세요? 광안리. 광안리. 바뀌었구나. 근데 3위가 해운대야. 해운대구나. 이걸 만약에 해운대 국민이 알면은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. 예. 해운대가 잠만 자는 거고 가족 중심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다. 콘텐츠의 부재가 제일 큰 원인이다. 콘텐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, 사실. 을시티라는 건물이 있잖아요. 고급 주거지로 탈바꿈해버린 그런 부분들이 현대 경쟁력을 떨어뜨린 거다. 맞아요. 해운대 연습장 그릴라 그러면 자꾸 그 큰 건물에서 내려보고 원숭이 보듯이 쳐다본다니까. 일고격차를 나는 위에서 너희들을 바라보고 시청자님이 잘 사는 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. 죄송하지 뭐 죄송 다음에 방송은 별로 제가 별로 그렇게 그로서는 좋습니다. 아이가 관심 안 가지는 것이 쓸데없이 손대가 다시 처음 다시 하다가 손대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.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광안리도 위험하다. 이 아직도 모르나? 부산, 경남, 휴대폰, 인터넷 치대 지원, 통신생활 아이가 1522-1784 바로 전해봐라이. 통신의 모든 것, 슬기로운 통신생활. 네, 안녕하세요. 센TV 부산 바뀐다. 지금 한 달 반, 이제 2달이 좀 되어 가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원하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한 방은 없더라. 그런 것처럼. 의문도 주위에서 좀 많이 다 아시죠?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보니까 관심을 표하고 하니까 내가 좀 한 단계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고 책임감이라는 게 더 있잖아요. 또 주위에 대한 기대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료도 봐야 되고 변화에 대해서 깊은 지식, 폭넓은 지혜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수영 국민들은 호불호가 좀 상당히 강하죠. 다들 좋아해주고 계세요. 아, 그래요? 딴질하지 마세요. 좋은 분들만 만나시는구나. 반응 좋고 더 세게 해라. 어떤 편이 좀 더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? 그래도 오영수 분이 그렇죠, 오영수. 가장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보셨다고 얘기 많이 주시고, 그리고 특히 주부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. 해운대는 어느 편이 좀 관심? 아니요, 저희들은 또 센터 이단지 그렇죠, 이단지죠. 그거는 이제 현안들이 감춰져 있다가 정상적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제 얘기를 그렇죠, 들어보니까 이거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었구나. 속사정 내용들이 부산시장이 사고를 쳤구나. 그런 내용들이죠. 그죠. 자,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늘 해운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그렇죠. 자, 작년이긴 한데, 야, 해운대가 옛날 해운대 같지 않아요. 3위를 한 게 있어요. 뭡니까?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자막에 보면 지금까지 계속 해운대가 당연히 1위였다가 1위가 어딘지 아세요? 광안리. 광안리. 바뀌었구나. 그리고 2위가 어딘지 아세요? 다대포. 이도 못 들었어요? 그러니까 그게 3위가 해운대야. 해운대구나. 이걸 만약에 해운대 국민이 알면은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. 예. 그죠? 2022년에 빅데이터 조사. 그쵸, 빅데이터 조사죠. 예, 빅데이터 조사에서 있겠네요. 언급이 지금 광안리가 제일 핫하다, 핫플레이스다라는 게 나온 거죠.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해운대는 그냥 단순히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가 아니잖아요. 글로벌 도시의 그 랜드마크라는 분위기가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또 상당히 악영향이, 부산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이 나는 거죠. 뭐 요즘 그런 얘기도 있어요. 숙소는 해운대에서 잡고 노는 거는 광안에서 논다는 얘기가 이제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의원님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? 좀 두 가지로 네.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뭐 해운대가 금방 그냥 말씀하셨듯이 그냥 잠만 자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뭐 큰 호텔 중심으로 이제 또 광안리는 이제 지형상 해변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놀 수 있는 바라든지 그렇죠. 그 놀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조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? 도로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일 크죠. 그런 걸 맞게끔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해운대에 가지고 있는 강이라든지 온천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다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하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또 가족 중심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다. 이걸 빨리 관리해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운대에 집중할 수 있을까? 그런 부분이 앞으로 숙제거리라고 생각해요. 그 구조적인 문제는 뭐 데이터가 나온 그 빼만 문제는 아니었고 그 전부터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1위를 했었단 말이에요. 그렇지. 근데 문제는 그 구조 속에서 1위를 했던 데가 3위로 떨어졌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. 콘텐츠의 부재가 제일 큰 원인이다. 사실은 그러고 보면 정말 해운대는 뭐가 있지? 그냥 해운대라는 거 말고는 콘텐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, 사실. 발상의 차이예요. 절박한 차이고 청년들 더 놀 수 있도록 계속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뭐 드로쇼라든지 이런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는데 해운대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해운대 해수욕장이잖아요. 그렇죠.
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여름만 쓰잖아요. 바닷가를 가지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집중할 수 있는 그 모래를 가지고 했던 작품들이 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, 하나 예를 들면 피크닉 세트죠. 모래사장을 피크닉으로 분양해 주자는 것들이죠. 거기서 청년들에게 그 놀이 문화를 너희들이 창조 한번 해봐라. 관리가 청년의 문화였다면 여기는 가족 문화 플러스 청년 문화 할 수 있다. 그래서 해수욕장을 청년들에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이 어떨까 하는 것도.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그런 관성한 것 같아요. 해운대구에 뭐 우리는 알아서 온다. 뭐 우리는 오지 말라도 다 해운대를 가지 누가 어딜 가겠어라는 약간 그냥 스스로가 자만에 빠지고 개발하지 못한 게 제일 크지 않나. 추가적으로 을시티라는 건물이 있잖아요. 호텔만 해도 조금 괜찮을 수도 있는데 고급 주거지로 탈바꿈해 버린 그런 부분들이 해운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거다. 해운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거다. 맞아요. 해운대 해수욕장 거닐라 그러면 자꾸 그 큰 건물에서 내려보고 원숭이 보듯이 쳐다본다니까. 그럼 자기들은 다 위에 앉아가지고 와인 딱 마시면서 내려보면서 그거 되게 보기 싫어요. 다 쳐다보고 있거든. 빈부격차 느낌이 나는 위해서 너희들을 바라보고 오늘은 사람들이 없네. 약간 그거 되게 큰 문제예요. 그나마 사실.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고 괜찮은데 저는 정말 그 고급 주거지들. 맞아요. 그거는 해운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. 관성화라는 단어는 거의 참 중요한 단어인데, 해운대도 제가 좋아하는 홍솔 청장님이 좀 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연을 못하는 관계여가지고 못 이어갔는데, 결국은 구청장, 시장,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주민들, 국민들 이야기를 다 집등식에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시장이 멸망한다 이런 절박함을 간절함을 가지지 않으면 지혜로운 상품들이 못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산의 문제와 또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해봅니다. 광안대교가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안상영 시장님이 광안대교 만든다는 계획을 하시면서 기억나는 게 엄청 반대했습니다. 그렇죠. 바다에다가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간다는 것 자체가 흉물이 될 거다. 조망권 하면서 진짜 거기에 있는 상인분들이요. 막 띠두르고 현수막 치고 엄청 반대했었는데, 그게 뭐 안상영 시장님의 개인적인 업적은 아니잖아요. 부산시에 뜻 있는 어떤 공무원들, 부산을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만들어낸 거거든요. 그것도 주민들도 동의를 한 거고, 결론적으로는. 그런으로 인해서 지금의 광안리가 랜드마크로서 왔듯이 우리가 지역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김성도 청장님이 아주 일을 많이 벌이고 계세요. 벌이는 것마다 아주 지금 난리가 나죠. 요즘 은촌만이라 개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말이 많고, 저는 왜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. 은촌마리나가 그런 식으로 건설이 되면은 바다 물길이 바뀌면서 큰 재앙이 온다. 그전에는 마린시티 쪽에 보면 그 홈플러스 맞은편에 그 빈 토지에 아주 고층에 그거 했다가 또 왜 청장하시는 분이 무슨 건설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네. 해운대를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 차이인데, 해운대를 이제 건물 짓는 관점에서 이제 출발하고 거기를 다 정렬을 해버리면은 광안대교로 해가지고 거기에 랜드마크가 되어버렸는데, 여기에다가 다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것도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죠. 시대에 완전히 뒤떨어져 있고. 아니 그래도 해운대 군청장이면 무엇보다도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제2센터 아닙니까? 청장인데 김성주 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워딩을 하는 거를 그렇게 나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. 하기가 자기가 부담스러운 거죠. 왜요? 해운대 구의회에서 그 후쿠시마 네. 방류 거에 대해서 결의를 하는데 저쪽에 다 반대를 해요.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들이 누굴 눈치를 보냐는 거예요. 국회의원은 또 저쪽에 용산 눈치를 보고 이게 물고 물리는 거야. 그 얼마나 엉터리라냐는 거예요. 김성주 청장님이 잘 사는 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. 지금 모든 개발 이슈가 다 보면 그 마린시티로 해서 우동만 좀 관심이 있고 우동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전부 다 보면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데만 지금 관심이 있고, 죄송하지만 재성 반여 반성은 별로 제가 별로 그렇게 청장님이 뭐라고 신경 쓰겠지만 제로서는 좋습니다. 아이가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이 쓸데없이 손대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힘드니까 센터 미단지에 대해서 어설프게 하기보다는 저는
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. 아무것도 하지 마라. 저는 광안리가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게 아까도 해운대 발전을 막는 게 고급 주거지화 그렇죠. 문제라고 LCT. 말씀드렸는데 우리 광안리 해변도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. 지금 남천. 레지던스 막 들어오면서 주거 시설로 변하고 있으면 우리 광안리가 뭐 언제까지 축제한다고 가고 싶은 해수욕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수영구에 대한 광안리에 대한 기본 그림이 있는 분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렇지.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광안리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리월드 부지도 레지던스형 호텔에 건축허가 나갈 것 같고요. 아, 그래요? 네, 심의는 통과됐으니까 조건부 통과가 그렇죠. 통과됐죠. 통과가 되는 걸로 봐서 근데 제가 뭐 레지던스 호텔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그럼요. 아니고요. 조금 더 그림을 그리자. 광안리에 대한 그림을. 지금 만약에 미월드 부지에 레지던스 호텔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호텔이 들어왔을 때 주변 환경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려줘야죠. 이거는 아마 수영구청장의 힘으로는 어렵고요. 부산시에서 나서서 그 부분들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게 우선이고. 이 부분은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LCT가 공적인 자산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행위들이죠. 그것들이 마찬가지예요. 해변가 문제, 바다 문제, 지역에 대한 문제 똑같은데 그 행정을 지금 4년 동안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차라리 놓쳐버리면은 맞습니다.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해운대라 하면 보통 이제 선입견을 갖잖아. 아, 그러면 뭐 좀 가진 사람들이 호텔 중심으로 가고 청년들이 청년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못 가는 거예요. 수영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광안대교가 아니라 수영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우리 아름다운 주민들 그리고 우리 광안리 해수욕장을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방문객들 더 좋은 수영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 보시지요. 해운대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랜드마크거든요. 해운대 해수욕장을 나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놀이터로. 우리 주민들의 놀이터, 청년들의 놀이터, 또 부산 시민의 놀이터로 꼭 돌려줘야 된다. 그래 할 때만이 해운대 해수욕장이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부산 바다야 바뀐다. 덜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. 가득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행이 함께합니다.